자, 53페이지 하단부에 후생 변화의 판정 기준 해가지고 보상 원리라는 것이 나오죠. 보상 원리. 이것도 시험의 단골 손님인데요. 거기 개념을 보시면 보상 원리란 한 사회 상태에서 다른 사회 상태로 이행했을 때 사회 후생의 증감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궁금하겠죠? 우리가 수많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실제로. 그래서 그걸 뭐 국회에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아가는 거라고 의미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사회 후생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 필요성 그냥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S라는 사회 상태에서 T라는 사회 상태로 이동하면 일부 개인은 이득을 얻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하시죠? 일부가 이득을 얻고 일부가 손해를 볼 때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손실의 비교가 불가피한데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즉 개인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효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득을 얻는 사람이 이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작 이득을 얻는 사람도 얼마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보상 원리는 밑줄 그으세요. 직접적으로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지 않고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직접적으로 효용을 비교하지 않고 사회 후생의 변화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작은 4번 지문이 직접적으로 효용을 비교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파레토 기준, 우리가 이미 친숙한 놈이죠. 파레토 기준은 이 파레토 기준이란 한 사회 상태에서 다른 사회 상태로 이동할 때 다른 누구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이거를 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파레토 개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책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효용 가능 경계가 존재하고 그 현재 사회 상태가 이 점이라고 보는 거죠. 각각 개인 A의 효용은 요만큼, 개인 B의 효용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때 사회 상태가 1로 가든 아니면 1로 가든 아니면 1로 가든 파레토 계산을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개인 A의 효용은 그대로고 개인 B만 증가하고 있죠. 여기로 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개인 B는 그대로인데 개인 A만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파레토 계산.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킴이 없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하는 상태이죠. 이거. 여기로 가는 건 두 사람 모두 효용이 증가하고 있지. 당연히 파레토 계산이고요. 따라서 현 사회 상태가 여기라면은 이쪽 영역으로 가는 것은 다 파레토 계산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렇게 파랗게 칠해진 면적, 거기가 파레토 계산 새로운 배분 상태.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어떻습니까? 사회 상태가 A라는 사람은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뒤로 후퇴해버리고 있죠. 따라서 한 사람의 후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후생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파레토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 평가할 수 없겠죠. 이게 네. 이런 파레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거를 이제 평가해 보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거기 55페이지 칼도 기준 또는 칼도 힉스 기준. 사실은 이 칼도와 힉스는 두 사람인데요. 각각 얘기했어, 각각. 근데 두 사람이 각각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돌진개찐이다. 두 사람이 얘기한 게. 따라서 그냥 두 사람 묶어서 칼도 힉스 기준 이렇게. 아마 이 칼도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경상도 분들이 칼 주시오를 칼도라고 하죠.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다가 그거 칼도 이렇게 하잖아.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나이 같아요. 칼도. 우리 경제학에요. 그 도마도 있어요. 도마도 진짜. 성함이 도마인 분도 있어요. 둘이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칼도 도마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요리할 때 두 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학생 때. 칼도 경상도 사나이예요. 뒤에 또 나와. 마구마구 나오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나이. 칼도 기억하셔야 돼요. 칼도 기준.
거기 개념 작은 1번 보십시오. 칼도 기준은 경제 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커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밑줄 그세요. 잠재적 보상을, 실제적 보상이 아니야. 잠재적 보상. 이거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오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칼도 기준은 실제적 보상을 전제로 한다. 땡. 잠재적 보상. 잠재적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경우를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잖아. 사회상태가 이렇게 이전했어. 그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득이 더 커. 손해본 사람보다. 따라서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본 사람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도 남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데 보상을 받았잖아.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가 생기면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러고도 또 남음이 있을 때. 이걸 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손해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해준 거야. 잠재적 보상이라는 관점만 있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요. 아까 파레토 기준으로는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효용이 증가했지만 B라는 사람은 효용이 감소했으니까. 하지만 칼도 기준에서는 이것도 평가가 돼요.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이 이 사람이잖아. 손해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렇게 잠재적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만큼 보상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 불만 없지. 왜냐하면 이때보다는 분명히 A도 증가했잖아. 응.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원래 일로 가버렸으면 손해인데 이 정도 보상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기면 B도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칼도 기준에서는 개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더라.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이 더 크다는 거죠.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따라서 잠재적 보상을 하고도 남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책에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 체크하세요. 책에다가 거기 그림 2-16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라고 돼 있죠. 반드시 일로 갈 필요 없어요. 일로 가도 돼. 일단 효용 가능 경계 상으로만 가면 돼. 그럼 이렇게 가면 어때요? 오히려 이제 B라는 사람이 이득이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더라도 잠재적 보상을 해주고도 남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결국 그 잠재적 보상이라는 그 영역은 파레토 개선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다 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B도 이 상태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진 거고 A도 좋아진 거잖아요. 따라서 잠재적 보상을 하고도 남음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칼도 기준에서는 결론을 내리면요. 효용 가능 경계 내부에 있던 사회 상태에서 효용 가능 경계 상으로 아무튼 이동하면 무조건 칼도 기준에서는 개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이 더 크다는 거지. 손해를 보는 사람의 크기보다. 효용 가능 경계 상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거기 개념의 작은 2번도 체크하세요. 칼도 기준에 의하면 효용 가능 경계 내부에서 효용 가능 경계 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 개선으로 평가된다. 이거죠? 이게 결론이야. 어렵지 않죠?